쓸데없는 미사일을 그리고 예, 그래도 좀 합시다. 됐습니다. 멀리서 그냥 이제 안 돼. 북핵 외교안보 특별위원회 긴급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서 북한 김정은 정권이 일주일 사이로 미사일 발사라는 무력 도발을 무려 3차례나 감행하였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미사일 난동은 즉각 멈춰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비핵화의 길은커녕 핵과 미사일의 끊임없는 고도화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깨트리는 중입니다. 우리 군과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더욱 확실한 억제력을 갖춰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최근에 연이어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라는 신형 미사일 등 여러 형태의 발사체에 핵을 탑재할 경우 대한민국 전역은 북한의 가공할 핵 미사일의 사정거리에 놓이게 되고 이것은 대한민국의 심각한 안보 위기 상황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분발을 그리고 각성을 촉구합니다. 상황이 이럴진데 동맹국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단거리 미사일은 아무 문제 없다, 작은 실험일 뿐이다 라는 입장을 밝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입각한 한미 동맹의 기초가 흔들릴까 우려됩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어느 일국이 위험 상황에 놓였을 때 다른 일국이 공동으로 상응 조치를 해주는 건데, 지금 미국의 태도는 앞으로 향후 전개될 북핵 협상과 관련해서도 미국이 위험만 되지 않으면 미북 간 어떠한 결정도 해도 된다는 말인지 우리에게 걱정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결국 평화를 지키는 것은 강력한 힘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우리는 고도화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서 새롭고 강력한 억제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도 새로운 미사일 방어 체계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확장 억제에 관해서도 대한민국 안보 환경과 실정에 맞는 한국형 미사일과 핵 억제력 구비를 위해 새로운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 않고 핵 미사일 능력의 배양의 길로 계속 나아간다면 우리도 자유권 차원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 유럽의 나토식 핵공유, 한미연합사가 공유하는 한국형 핵무장, 자체 핵무장 등 모든 논의를 종합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떤 것이 효율적인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켜나갈 수 있는 방안인지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자체를 발사했습니다. 좀 전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도 있었는데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사면 초과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처한 위기 상황을 점검하고 또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북핵 외교안보 특위 회의를 오늘 열게 되었습니다. 우리 당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방안들을 중심으로 해서 의견을 나눠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 또 외교적 고립, 그리고 경제적 재난이라고 하는 삼각 파도의 한가운데 내던져져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문재인 정권의 비뚤어진 시각과 무능한 대응이 대한민국을 총체적 난국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라고 하는 파도입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갈수록 높고 거세지고 있습니다.
열흘도 안 되는 사이에 탄도미사일 장사 정포 벌써 3번이나 발사한 것은 다 잘 아시는 사실입니다. 김정은은 대놓고 이것이 남한을 겨냥한 것이고 또 남한을 겨냥한 것이라고 그렇게 협박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해서 무모한 북핵 도박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은 핵무기에 미사일에 또 SLBM 잠수함까지 갈수록 핵 군사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대비 태세는 갈수록 오히려 약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쏜 것이 미사일인지 방사포인지 사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제대로 분석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군의 현 실태로 보여집니다. 국방은 국가 생존의 기본인데 지금껏 쌓아온 공든 탑이 문재인 정권 2년 만에 뿌리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나라와 국민을 지킬 의지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북한 김정은 눈치 보기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대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NSC도 대통령이 주재하지를 못하고 안보실장 주재하는 것이 일반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북한으로부터 나라와 국민을 지킬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둘째는 외교적 고립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두 번째 파도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방공식별구역 침범 그리고 러시아의 독도 영공 침범은 우리의 외교 안보적 고립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중러의 도발이 우발적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북아 안보 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한미동맹이 무너지고 한미일 공조가 깨진 틈을 타서 북중러의 군사안보 협력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대한민국을 고립무원의 지경으로 몰아넣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이 현실화된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또 북한이 연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데도 우리의 동맹인 미국은 사실상 별다른 관심을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그 틈에 경제 보복을 가하고 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우리를 더욱 어려운 지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까지 우리가 사방으로부터 정말 압박을 당하고 미국은 우리를 방기하고 수수방관하는 그런 최악의 외교 상황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셋째는 경제적 재난의 파도입니다. 우리를 경제적 재난의 파도가 덮쳐오고 있습니다. 이 정권의 좌파 경제 실험으로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대위기인데 일본의 경제 보복까지 겹쳐지면서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경제의 대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급기야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결정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이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일본이 이처럼 부당한 경제 보복을 감행하고 있는데도 이 정권은 맞서 싸우자는 말만 계속할 뿐 외교적 전략도 경제적 대응책도 내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삼각 파도를 이겨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회복하기 어려운 대재앙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평화와 번영의 기반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2년 반 동안 신한반도 체제를 주장해 왔지만은 오히려 한반도는 퇴행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능력은 고도화되었고 남북 관계는 사실상 단절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북한은 아예 대놓고 우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우리에게 등을 돌리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 또 중국과 러시아는 틈만 나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꿈꾸던 신한반도 체제인 것인지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국가와 국민을 지킬 새로운 안보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북한의 위협에는 당당하게 맞서고 주변국 외교에 대해서는 더 현명하게 나서야 합니다. 좌파 실험 정책들을 폐기하고 경제 정책도 정상화, 대전환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이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대한민국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는 길로 간다면 우리 당은 국민과 함께 맞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한 전력 투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 전환과 정책 대전환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오늘 우리 당 차원에서 어떻게 맞서 나가야 할지 여러 전문가님들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 같이 잘 논의해 주시고 시급한 대응 방안 마련에도 지혜를 모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 대표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정말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의 쌍둥이 국난, 최대 국난의 날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제외국가로 저희 대한민국을 결정했고 화이트리스트 제외국가로 결정을 했고 북한은 지금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사일 도발이 아주 대한민국의 일상이 되어버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어떻게 이렇게 대한민국에 당당하게 미사일 위협을 할 수 있는지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우습게 알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한 번도 NSC조차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응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북한 눈치 보기의 끝이 어딘지 묻고 싶습니다. 안보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강조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이 집권 세력은 안보 파퓰리즘이라고 치부해버립니다. 안보 장사라고 치부해봅니다. 사실상 안보보다 오히려 권력에 매달리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보에는 결코 투머치가 없습니다. 안보 강조에는 포퓰리즘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정권 세력에게 말하겠습니다. 가짜 평화 장사를 그만하셔야 됩니다. 이 정권이 이러한 길을 가는 거의 핵심은 이 정권이 친북 안보 실험을 통해서 한미 동맹을 약화하고 한미일 삼각 안보 공조를 사실상 붕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쥐소미아 파기 등의 언급은 매우 위험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저희가 북한 미사일 도발 규탄 결의안을 어제라도 국방에서 논의해서 조속히 이 국회에서 채택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이 사실상 월요일 국방위
어느 회의까지 이것을 연기하는 와중에 저희가 그것조차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안보에는 더 이상 여야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제 이 친북 안보 실험 그만하고 스탠스를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장관, 안보실장 즉각 사임해 주십시오.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정말로 찬물을 끼얹는 부분이고, 약속과 신의를 걷어차버리고 평화에는 안중도 없는 낙가파식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문재인 정부의 눈치 보기 저자세식 대북 정책 때문입니다. 이제 북한의 안중에는 대한민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자기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이런 나라 정도로 보고 있는 모습이고,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의 말이면 다 따라할 수 있는 하수인으로 보는 이런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는 한국을 겁박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도 한마디도 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통수권자는 도대체 어디 계신 건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실에 입닫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와 건의합니다. 첫째, 9.19 남북합의서 당장 파기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전술핵 재배치로 비핵화될 때까지 우리 국민의 안보를 담보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전시작전권 한수 보류하여야 합니다. 지금 최근에 SLBM 탑재 잠수함을 공개하고 계속되는 탄도 유도탄 발사는 더 이상 한국의 안보와 한국 국민의 안전은 북한의 수중에 있다 하는 부분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적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 말고, 적이 언제 오더라도 우리가 확고한 대비태세를 가지는 것만이 우리 국민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앞장서고 처절한 노력을 더 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분야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채 발사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발사를 했습니다. 저희 한국당에서는 우리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을 8월 1일에 국회 의안까지 접수해서 국방위원회에 와 있습니다.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제라도 추경이 논의되는 동안에도 이것을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서 국회에 결의안을 통과하자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국방위원회가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소극적으로 나와서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에 미사일 발사했을 때 이미 주변국에 우리 영공 침범과 방공식별 침범과 했을 때 주변국의 잘못된 주권 침해에 대해서 규탄하면서 북한 미사일 침해를 같이 넣었습니다. 저도 그때 발의를 제가 또 발의했습니다만 또 민주당에서 제외하자 해서 그걸 또 제외를 했습니다. 북한을 미사일 도발에 대한 규탄하는 데 대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소극적인 데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고 올 오후라도 전체회의를 열어서 미사일 관련 규탄이 국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언론인에서 좀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북한이 최근에 미사일을 발사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 합참과 국방부가 이것이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용감하다는 표현이 어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늘 분석 중이라도 어제 아침에 좀 국방부 장관이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나와서 그건 미사일이 아니고 방사포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국민에게 많은 혼란과 걱정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과거에 98년 이후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놓고 늘 인공위성이다, 인공위성 노래가 나온다 이렇게 거짓말한 전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군은 합참은 국방부는 북한의 그 발사하는 미사일에 대해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잘 분석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잘 탐지하고 잘 분석해놓고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 때문에 눈치 보기 때문에 제대로 발표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능력에 대해서는 저도 국방부에서 오랫동안 일한 입장에서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왜 그런 이렇게 방사포라고 우기느냐. 역시 바로 북한이 노리는 것이 우리 군의 무력화입니다.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제사회 신뢰를 떨어뜨리고 우방부 신뢰를 떨어뜨리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아주 친절하게 방사포라고 이야기했지 않나 이런 의심을 합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검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수많은 거짓말해온 북한 정권, 북한 지도자의 말에 우리가 춤춰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실제 오늘 아침에 제가 그런 얘기를 방송에 했습니다만은 일본 하이트리스트 리스트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배제하는 2004년에 우리가 하이트리스트에 들어갔는데 15년 만에 배제되는 결정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민주연구원에서 발표한 거하고 거꾸로 하면 된다. 민주연구원 발표 내용이 뭡니까? 이 수많은 안보의 번영에 대한 이익을 총선 전략, 국내 정치 전략으로 써먹는 것이 써먹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 입장을 버리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안보이익, 국가의 이익을 지키기 안보이익과 여러 가지 경제상의 번영의 이익을 국내 정치에 활용하는 그런 잘못되고 고약한 유혹을 유당을 버려야 이 대한민국이 이 안보의 어떤 여러 가지 사면초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국정 철학을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 이익을 생각하십시오. 그 정당의 총선 자꾸 활용하려는 유혹 버리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한기호 의원님. 어제도 지역에 가서 현역도 만나고 했었는데 제일 문제가 지금 북한이 저렇게 위협을 하고 있는데도 군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사실 이 정도 됐을 때 워치콘 상태가 격상돼야 되고 그 워치콘이 아마 지금은 최고 상태까지 가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 자체가 없고 또 군에서 대비태세도 경계 태세 자체가 올라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도 없습니다. 그러면 청와대가 저렇게 한다고 해서 거기에 같이 놀아나는 군은 안보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 자체가 지금 전혀 대비태세에 변화가 없다. 이게 심각하다. 그래서 군도 북한을 눈치 보는 이런 세상이 됐다는 게 아주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방사포하고 미사일하고 이 논의에 대해서 과거 제가 군생활할 때 전술 핵 투발 훈련을 직접 했었던 사람입니다. 155mm로 그 당시에는 쐈습니다. 155mm 야포로 쏠 수 있기 때문에 방사포든 미사일이든 이제 쟤들이 고도화됐다는 것을 다시 말하면 방사포로도 핵무기를 쏠 수 있고 미사일로도 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무기냐가 이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사포냐 미사일이냐 이 논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핵무기를 그냥 야포로도 쏠 수 있는 상태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심각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전술 핵무기에 대한 재배치 문제 이런 것은 우리 당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하겠다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대책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직접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위협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군사 합의가 아니라 판문점 합의 자체를 파기한 겁니다. 그래서 판문점 합의, 군사 합의를 파기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청와대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게 안 나온다는 자체가 포기한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야기하길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국방위원회에 있을 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다릅니다. 확실히 다릅니다. 안보에 대해서 현 정부는 없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지금 우리 당만이 안보를 가지고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상황을 우리가 타개하기 위해선 미국에도 일본에도 우리가 국민 전체가 문재인과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우리 한국 당과 같이 가고 있는 국민이 더 다수라는 것을 우리가 국민들한테 인식을 시키고 또 국민들한테 교육을 하고 대외적으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우리가 나가지 않는다면 더 심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이트리스트에 대해서 저는 이제 농촌 지역이 지역의 당협 지역이기 때문에 농산물에 대해서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왜냐하면 화이트리스트가 되면 농산물 일본에 수출하는 게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의 약 20%입니다. 이게 다 막혀버립니다. 그러면 대일 수출하는 농산물 자체가 국내로 풀리게 되면 그 대일 수출하던 농산물의 농민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농민 전체가 문제가 됩니다. 가격이 폭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당 차원에서 반드시 다시 짚고 넘어가서 농산물만큼은 일본도 거기에 대해서는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농산물은 제외하자라도 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전옥현.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우리 정부가 지금 북한이 왜 이렇게 연쇄적으로 미사일 아니면 방사포 이런 도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식적인 정부가 평가 어떻게 나오는 건지를 빨리 정부에서 밝혀줘야만이 우리 국민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와 공조 또 유엔 차원에서의 어떤 결의안 추진 이런 데도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래서 특히 또 김정은이가 이렇게 하루가 멀다하게 연쇄적으로 도발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정부 당국에서 의도조차도 발표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 사실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의도를 평가하자면 지난 5월에 있었던 첫 번째 도발은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이가 국제적으로 망신당한 저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한반도 문제 그리고 미국 간 또 남북 간의 대화 국면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을 찾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연거푸 일어나는 북한 미사일 도발의 가장 큰 특징은 DMZ 회동 이후에 집중되고 있다는 걸 봐야 돼요. 이것은 바로 한국과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메시지인데 이 얘기는 이번 DMZ 회동을 한 이유가 바로 이 한미 이관을 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야말로 쇼만 한 것이다. 사진만 딱 찍고 그 사진 찍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찍힌 것이지 정상적으로 남북 아니면 남북미 3자 정상 회동의 의전적 차원에서 찍을 수 있는 사진 모멘텀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이 김정은이가 얼마나 이 시나리오를 철저하게 짰느냐 한미 이관. 그래서 이렇게 연쇄적으로 하는 것은 한미 이관을 완전히 이번 기회에 깨야 되겠다. 이번 기회가 최고의 조로의 찬스다. 왜? 트럼프한테 선물을 줬잖아요. 판문점 역사적 그런 그 사진 찍는 순간을.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 내에서 이미 현 정부가 한미 공조에 틈을 많이 벌여오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DMZ 회동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 한미 이간의 이제 결정적 계기가 완전히 조성됐다고 해서 이렇게 연거푸 깨는 것이고 이간 조성을 통해 갖고 이제 훈련을 영구히 중단시키고 그 다음에 한미 동맹을 사실상 무실화시키는 걸로 나가는 겁니다. 여기에 가장 큰 포인트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2년 동안 회담도 해보고 또 회담 안 하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남남 갈등이 굉장히 심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북한 통전 전략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남남 갈등을 최대한으로 벌려놓아가지고 이것이 다시 또 이렇게 순환 사이클을 거쳐서 한미 이관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이 조로의 찬스다. 그래서 한미 동맹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우리 국내에 있는 말하자면 안보를 지키는 진정한 평화를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국민들을 완전히 분열시키는 전략의 목표에 전략적인 초점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대응 측면에서는 앞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큰 틀에서 이런 북한의 도발 위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정치적 이념을 떠나서 대응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NSC입니다. 근데 현재 지금 현 정부는 옛날 노무현 정부 때도 NSC가 있었고 그 당시에는 외교안보 수석실이 없었어요. 지금도 똑같이 외교안보 수석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과거에 NSC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럴 때 대응을 하라고 시스템적으로 이념을 떠나서 오로지 국가 안보로 차원에서 NSC를 만들어놨는데 지금 NSC가 완전히 제대로 기능을 못해요. 그러면 NSC를 사실상 정말로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주재권자는 당연히 대한민국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금 이러한 북한의 도발 상황에서 주재를 하지 않으면 누가 NSC를 주재할 것이냐. 이건 굉장히 심각한 제도적 허점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NSC 회의를 하면 예를 들어서 엊그제만 하더라도 일본 같은 경우에 새벽 5시에 발사한 미사일을 아침 7시에 일본에서는 긴급 회의를 했다고 언론에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침 5시에 회의를 했는데 낮 11시에 회의를 하고 그 회의 결과도 사람이 발표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 대변인 누구 아니면 NSC의 핵심 고위 당국자가 발표한 게 아니라 보도 자료만 뿌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안보 위협의 심각성하고 현 정부가 NSC를 어떻게 운영하는 거 이건 지나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NSC 자체를 운영하지 않고 활용하지 않고 안보에 대응하겠다. 계속 보고만 받으면 보고 받았으면 보고 받은 데 대한 대책을 국민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본다면 정부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심각한 안보 위기는 북한에서부터 오기 시작해갖고 결국 내부 위기로 다시 들어가고 있고 이 내부 위기가 남남 갈등과 한미 동맹 무시라로 이어지고 있다. 매우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단을 만들어서 아베 그 총리가 사과를 하죠. 사과문을 보니까 진솔하게 사과를 했더라고요. 제대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파기됐기 때문에 국가 간 합의를 파기하는 나라는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하나고, 그다음에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발표 이후에 이제 전범금의 자산을 매각한다고 하는데 이 매각을 중지한다 그러면은 아마도 일본이 우리에 대한 경제 제재를 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 두 가지 조치를 한다 그러면 한일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첫 번째 거는 이제 우리 한국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한 거기 때문에 주장할 명분이 있습니다. 있고, 두 번째 거는 이제 부작위에서 우리 국가가 이제 해를 입은 거거든요. 강제징용 전범 기업에 대한 그런 자산 매각 자체는 게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행정부에서. 그래서 두 가지를 선제적으로 한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이 계속해서 인도 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동참하기를 계속 원하는데 이 정부가 명백히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 날 아주 애매하게 얘기를 좀 했었죠. 그때는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그 신남방 정책하고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이 뭐 유사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놓고 그 이후에 말이 없습니다. 이건 명백히 우리가 인도 태평양 전략에 동참한다 소리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정부가 현재 중국의 1대1로 하고 중국의 AIIB에는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 충분한 배려를 했습니다. 그러면 인도 태평양 전략에 우리가 동참한 것을 명백히 하면 한미 관계가 변화된 것을 다 막아낼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지소미아를 청와대와 민주당이 이거를 카드로 쓰겠다 그랬는데 그 카드가 뭐냐면 미국이 한일 관계를 중지하기 위해서 카드를 쓰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미국이 한일 관계를 중지하려고 나섰기 때문에 지소미아 관련해서 더 이상 말을 꺼내면 안 됩니다. 기본 목적을 달성한 거 아닙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봤을 때.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강경화 장관이 지뢰 소리 아직까지도 재검 타기도 소리 계속 하고 있어요. 이거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뭐 대부분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4.27 판문점 합의도 9.19 군사 합의도 사실상 다 깨졌다. 다 깨졌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친북 정책을 이제 포기하고 한미일 군사 삼각동맹으로 그쪽으로 가야 된다 하는 쪽으로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얘기가 나왔죠. 핵공유 문제인데 오늘 아침 신문에 보셨지 않습니까? 미국의 상원 군사위원장이 한미일의 핵공유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하기 달려서는 정말로 이게 실현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술핵을 한국에 바로 배치한 건 아니고 괌에다 갖다 놓고 괌에 있는 핵무기를 한국의 F-35에 장착을 해서 훈련한 다음에 바로 괌에 내려서 그걸 해체하는 훈련을 계속 받고, 유사시가 되면은 F-35에 실어가지고 한미 연합군 F-35 비행기가 주한미군 기지에 그걸 실어 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직까지 애매한 것은 그거를 미국이 쓸 거냐 한국이 쓸 거냐 애매한데, 일단 미국이 쓴다고 하지만 실제로 유사시라 그러면 우리 군이 못 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미일 핵공유를 한국 당에서는 강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는 굉장히 불리한 면이 많이 있어요. 당론이긴 하지만 왜 그러냐면
전술에 그냥 갖다 놓은 순간에 북한 비핵화 물 건너갑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한미일 핵 공유가 전략적으로 훨씬 유리하거든요. 북한의 비핵화도 추진하고 우리 그 안보도 이제 튼튼히 하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다 적어놨는데 요거만 하겠습니다. 문정선 교수님 말씀하신 중에 이제 전술핵 재배치를 할 경우에는